그 이반 5세가 16살, 그리고 표트르 대제가 10살이었죠. 소피아 공주는 이 두 동생이 앉은 옥자 뒤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뒤에 앉아서 몰래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근데 뻥친 거는 처벌 안 받았어요, 소피아? 살았잖아,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은 없었어요? 권력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답답하네. 표트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항전하거나 막 반항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표트르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자기 측근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직접 봤지 않았습니까? 섣불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피아 공주는 두 짜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더 어린 표트르를 아예 궁 밖으로 나가 살게 합니다. 누가 봐도 황제 대접이 아닌데. 이름뿐인 짜르로 전락한 표트르는 모스크바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황실 영지로 쫓겨났고요. 짜르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표트르 대제는 이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기회는 이후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 표트르에게 대제라는 칭호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와, 누굴 만났나 도대체. 표트르는 그 노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부지처럼 지냈습니다. 인근에 있는 그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자주 놀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서울로 치자면 또 상 그 이태원에 가서 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서 놀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 선원, 성직자, 법학자, 장교,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요. 서유럽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호기심 왕성한 10대 소년이었던 표트르의 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궁을 떠나서 생활했던 표트르는 엄격하고 딱딱한 황실 교육 대신에 이곳 외국인들에게서 유럽의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선진 문물을 직접 경험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와, 오히려 훨씬 그러니까 오히려 좋네. 기회네요, 이게. 엄청난. 그러던 어느 날 표트르 대제는 당시 그 러시아를 뒤바꿀 물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함선? 표트르는 여느 때처럼 외국인 친구들과 놀던 중에 이 황실 영지의 그 창고에서 길이 6m, 너비 2m 가량의 이 배를 발견합니다. 당시 표트르 대제가 이 배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재연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연 배우. 예. 예. 이 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이 배는 항해와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던 배지요. 그렇다면 전에 봤던 배들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배는 바람에 따라 항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바람을 거슬러서도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했다. 너 누구야? 그렇게 어린 놈의 새끼가. 황제잖아. 그 사극 PD들이 아주 그 군침을 흘릴 만할 두 분의 연기를 봤었는데요. 예. 군침이요? 그 당시 러시아는 배 만드는 기술이 유럽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표트르가 이때 그 정교한 항해술을 가진 유럽의 배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시에 러시아의 배와 서유럽의 배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센 거잖아요, 이거는. 예. 왼쪽은 당시 그 해상 강국인 네덜란드와 영국의 군함으로 네덜란드 군함은 길이만 약 46m, 영국 군함은 약 35m쯤으로 상당히 컸었죠. 하지만 6m 가량의 조각배에도 놀랄 정도로 통통배다, 통통배. 어떡해. 이런 6m 가량의 조각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 작은 배가 대부분이었던 러시아로서는 바다 진출을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청 조그맣다, 진짜. 저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 사실 그 당시 유럽처럼 그 큰 군함은 아니었어도 그 11살이었던 표트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영국제 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